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기적인,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전세를 누가 공급해 주는 것 같으세요? 국가에서 공급해 주나요? 자본주의니까 탈법이 아니면 돈 버는 게 자유겠지만 사회에서는 악이고 없는 게 더 좋은 게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는 악이다. 지금 너무 정부가 다주택자를 안 좋은 프레임으로 껴맞춰서 그런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담합이나 뭐 지역 띄우기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감독원이 생겨서 어느 정도 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한다고. 정부가 지금 프레임을 씌운 게 다주택자들은 지역 띄우기를 하고 담합을 하고 이로 인해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놨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악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다주택자들이 담합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역 띄우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다주택자들이 버스 타고 가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버스 타고 다녀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제 강의에서도 어떤 지역 사세요, 여기 뜹니다 라고 언급조차 안 하고요.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렇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니 이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처를 찾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저는 그런 걸 일절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제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으세요. 이 다주택자들은 결국에는 내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다주택자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서는 남한테 저는 피해를 입히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입히는 건 없다고 보고,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사서 전세를 주는데 전세를 줘서 임차인을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주택자가 임차인을 진짜 내가 갑이라고 막 무시하고 뭐 고쳐달라는데 다 쌩까고 뭐 진짜 미세한 실기스 같은 것 때문에 보증금 나중에 반환해줄 때 깎고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고 미루고 막 이러면은 어느 정도 임차인들한테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거는 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전세를 누가 공급해 주는 것 같으세요? 국가에서 공급해 주나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공급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기다리면서 전세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매점매석 이런 개념을 네. 지금 썼거든요. 예. 농민이 쌀을 매점매석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다주택자들이 예. 10개, 20개, 100개 갖고 있어서 가격을 우리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런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점 매석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매점 매석이 왜 나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악에 물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을 붙잡고 혹시 여러분이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이걸 팔면은 수익이 하나당 100만 원씩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독점해서 파시겠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분들과 같이 나눠서 파시겠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부분이 제가 독점해서 팔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럼요. 다들 독점하고 싶은데 독점을 못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럼 이 글을 쓰신 분도 그래 매점 매석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아시면 매점 매석 하세요. 근데 본인이 안 하신 거고 본인이 그만큼 그 판단에서 자신감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쌀을 매점 매석해서 팔 수 있으면 매점 매석해서 팔면 되죠. 근데 쌀은 공급처가 워낙 다양하니까 사실 그것도 어려울 거고, 쌀을 매점 매석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의 평야가 얼마나 될까요? 쌀을 파는 회사는 얼마나 될까요? 쌀을 정지하는 회사는. 그 회사들이 다 포섭해서 다 똑같은 가격으로 나한테만 하세요라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될 거예요. 이 매점 매석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 보시나요? 엄청난 작업. 매점 매석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그냥 앉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매점 매석, 저도 매점 매석 하면 좋은 거 아는데 못 하잖아요. 왜? 저 자본도 안 되고 그만큼 그 매점 매석 하는 것도 썩은 쌀이 살 수는 없잖아. 좋은 걸 사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매점 매석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한 가마조차 못 산 사람들은 그냥 노력을 안 했다고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정말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으시고 부모님이 뭐 아프시고 막 이래서 진짜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노력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매점 매석이라는 게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 근데 현실적으로 매점 매석해도 이게 매점 매석이 어려운 게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쌀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매점 매석이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점 매석을 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겠다는데 그게 왜 나쁘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글을 쓰신 분도 그러면은 집을 본인만 이제 앞으로 집을 건설해서 파실 수 있어요. 이 파실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나눠서 여러 명이서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만들자고서 권한을 나누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얼굴이 비춰지면 체면상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속마음은 안 그러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기적인, 그게 현실인 거예요.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서 가족 먹여서 살려 좋다고 했는데 그 돈은 누구 돈일까? 결국 집 못 사는 가난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다. 이분은 백수가 아닌 이상 어딘가에서 회사원이든 근로를 하시던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노동활동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사장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프랜차이즈의 사장님이라고 하면요, 이분이 그 프랜차이즈 사장을 안 했으면 누군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도
그 못 들어온 사람의 사업의 기회를 뺏은 겁니다. 이분이 어느 회사 밑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분 대신에 채용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분의 기회를 뺏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얘기하시겠죠.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물건이 잘 팔리는 장소를 선점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아서 이 자리에 취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그냥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부동산을 샀을 뿐이고, 그래서 거기서 남들이 차지하지 못한 수익을 차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사회악인가요 그러면? 네, 노동은 그러면 내가 만들어놓은 부가가치가 있고 부동산은 부가가치가 없다? 불로소득 막 이런. 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 건데,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요. 저는 항상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스테인레스 수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들 막 돈이 정말 넘쳐나서 뭐 부모님들한테 돈 받은 걸로 주택 사고 팔고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돈이 많으신 그 분들은요, 주택 투자 안 하고요. 그냥 빌딩 사요. 빌딩 사요. 저희 주택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서 돈을 좀 더 모았거나 아끼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주택 투자를, 아파트를 타깃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고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셔서 아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끼고 투자를 해도요, 지금은 웬만한 거 투자하는데 돈이 1, 2억 정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1, 2억 정도 들어가서 집 하나를 투자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집을 투자하려면 1, 2억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럼 그 1, 2억이 어디서 날까요? 저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디서 1, 2억이 떨어질까요? 저희도 노동해서 봅니다, 그 1, 2억. 투자하는 그 투자 자금 자체를 노동하고 아껴서 번다고요, 저희도. 심지어 그 주택, 아파트를 투자하는 과정도 사실은 불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의사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의사분들 보면, 저 가끔 이제 소아과 의사분들 보면, 그냥 가면은 돈 되게 쉽게 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내부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료 이렇게 몇 번 하고 저희가 내는 거 보면 사실 그 시간 대비했을 때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한테 별 불만을 안 갖는 거는 그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만큼의 시간을 이 사람이 과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3분의 진료를 위해서 30년을 공부한 그렇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와 진짜 조만간 시간 투자하고 돈을 버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채의 집을 몇 천만 원, 1억, 2억을 들어서 투자하기 전까지는요, 저희가 그 밑에 무수한 시간에 투자해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저는 비슷한 원리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렇게 보면은 과연 이거를 우리가 불로소득이고 너네 노동도 안 하고 앉아서 열심히 돈 번 사람들의 돈을 뺏어 먹으면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생각해요. 사실 지금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할 때 되게 센세이션했던 게, 토요일 날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층의 사람들이 그 주말에 놀지도 않고 거기요? 5만 원, 7만 원씩 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센세이션했었거든요. 되게 연령대가 젊었죠. 토요일, 일요일 다 그래요. 자, 일하시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싶죠. 지금 이 글 쓰신 분이 물론 이제 근로 환경이 열악해서 뭐 주말도 출근하고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글을 남기시는 많은 분들은 주말에 정말 그렇게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학원비를 내고 강의비를 내고 공부를 하시는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고요. 그만큼 그러면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 검색이라도 하시는지, 블로그 글이라도 보시는지, 데이터라도 보시는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그걸 안 보고서 우리한테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아까 앞에 뭐 놀고 자빠졌네, 전세 폭등, 이 글만 봐도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전세 폭등 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오르고 있다고요. 지금 부동산 몇 군데만 가봐도 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데 무슨 놀고 자빠졌나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노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또 투자금 모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저 오늘도 이거 후랭이 TV 찍기 전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세차한 거 내보내고, 그러고 바로 여기 와서 이거 촬영하고, 이거 끝나면 또 강의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밤 11시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세차가 사업용 세차입니다. 네, 사업용 자기 차 세차입니다. 닦는 게 아니고. 네, 제 차 닦는 게 아니고요. 사업용 세차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저도 노동해서 돈 번 걸로 그걸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